안녕하세요. 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안정적인 경주 흐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강자들은 대부분 결승전 진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었던 선수들이 일반 경주 13, 14, 15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변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수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연경이 과연 김한윤을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일 곽현명의 뒤를 김연경이 막해 나갔어요. 결국 추입에 실패하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김현경, 최근 들어서 체력적인 부담인지 예전에 그 파이팅 살아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김한윤을 활약에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윤이 낙차 후 출전하면서 선행감이 많이 살아나긴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경이 막해만 나간다면 전일 보니까 추입은 김한윤의 선행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연합에 의한 선수들, 충청권 연합에 의한 선수들이죠. 김한윤이 때리고 김연경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는 김태현이에요. 김태현이 때렸는데 김한윤이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영수 전일 괴력을 발휘해 나갔었죠. 아쉽게 결승까지 못했습니다. 금일도 득점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영수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으뜸까지 견제 나설 수 있느냐, 전법적인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가 이으뜸 달게 되면 이으뜸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죠. 오히려 이으뜸보다는 동반 입상 경험 많은 김주호와 현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수급 기록이긴 합니다만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김영수와 김주호의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최동현하고 왕전이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 가능성도 있죠. 최동현 머리냐 왕전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홍희철과 황무현 여기에 조봉철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이변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동현하고 왕전이 연합만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왕전이 좀 더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52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정종진 보는 앞에서 51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종진을 넘어서면서 52연승 달성 나서고 있는데, 편성 면에서는 여유가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종진이 임채빈이 정종진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팀 선배 류지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류지열을 뒤에다 단다 하더라도 류지열은 정종진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채빈과 정종진의 전략적 연합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연경이 전일 곽현명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연경. 저는 김연경의 선전을 한번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연경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최근 득점에서는 곽현명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곽현명을 좀 더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경주를 펼쳐 나갔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연경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연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5번 김한윤의 선행을 적극 활약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태복도 있고 전영규도 있긴 합니다만, 김한윤이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또 지역적인 후배를 아는 점에서 충분히 김연경, 김한윤을 앞에다 두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유태복도 그렇고 전영규도 그렇고 1번을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한윤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연경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시속감이 김한윤이 때리면 11초 단 초중반 나와요. 그 시속이면 김현경이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경을 상대로 유태복과 전영규가 저쪽에 나설 리는 없죠. 그 점 때문에 5번의 선행감만 좋다면 1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을 상대형에 나갈 1번의 직선 취입발이 이번 편성
경제 중심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1번의 뒤를 3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충적 원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득점에서 전용기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한윤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전용기가 따라 들어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호하고 17이죠. 1호하고 17 두 차권 1번과 5번 쪽에 이번 편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한윤이 분명 타이밍 잡고 힘을 쓰는 데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김태현도 시속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김한윤하고 김태현하고 시속감이 고만고만합니다. 그 점 때문에 김태현이 때리고 유단이 몰고 가요. 유대현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김한윤이 넘어서, 유대현의 견제라면 김한윤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현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현이 이 김태현을 상대로 직선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 4번하고 2번 전략적인 연합, 물론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외선에서 김효경이 날라옵니다. 유다운에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4번 1번 정도는 4번 2번하고 4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이 이래저래 김한영하고 힘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리면 끝까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다운 얼마 전에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재미 봤어요. 사이를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1번과 5번입니다.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영수가 선행감이 확실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잡고 때리면 이제는 11초 때 극초반까지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름 지나면 아무래도 김영수 선행 강자로 우뚝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편성 잘 받았어요. 김영수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뒤가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인지도만 놓고 본다면 이으뜸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김영수가 이으뜸 달면 이으뜸도 추입이 나오기 때문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파업했었던 이으뜸을 굳이 김영섭이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서 파업파들이 김영수를 중심으로 파업하지 않았었던 박철성이나 김주호, 배민구, 여기에 권혁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김영수의 뒷자리는 6번 김주호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동반 입상이 있어요. 한데 특성급 경주가 아니라 우수에서 두 선수가 두 번 만났는데, 김영수가 김주호를 뒤에다 붙였는데 시속감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김주호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들어서 김주호도 컨디션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김주호 달면 이으뜸 충분히 견제 가능하죠. 본인이 머리축에서는 김주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주호가 때리고 김영수가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으뜸의 저력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속감은 김영수가 좋다는 점, 김주호와 전략적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이으뜸이 김영수를 상대로 좀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이으뜸이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이으뜸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임진섭이라든지 권혁진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김영수를 중심으로 김주호와 배민구가 무너지게 된다면 3번하고 5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 3하고 2로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 김영수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1번보다는 6번 쪽에 2번,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2번,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최동현하고 왕지연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왕지연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도 때렸는데 거의 11초 초반까지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최동현도 왕지연을 인정하는 견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최동현과 세종팀 황준하가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왕지연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일 시속감 최동현도 봤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왕지연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2번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오히려 7번이 힘을 쓰고 5번의 뒷자리를 2번이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이에요. 5번, 2번 쪽에 5번, 2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하가 때리고 5번이 몰고 와서 살짝 따먹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하고 2번의 협공 가능성 쪽에 5번하고 2번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6번 조봉철이 이래저래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조봉철의 뒤를 황무현이 막해 나가고 황무현의 뒷자리를 홍희철이 막해 나가게 된다면 황준하가 타이밍을 잡았을 때 아무래도 황무현의 홍희철의 견제에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조봉철이 힘을 써서 황무현이 몰고 가서 살짝 취해 나가는 4번의 뒷자리를 홍희철이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동현 왕전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6번이 힘으로 버텨내는 4번과 6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워파들의 협공 가능성 46하고 41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액면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왕전하고 최동현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합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에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이 52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정진의 50연승을 정정진 보는 앞에서 돌파를 했죠. 전일 51연승, 오늘 금일 52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쓸 가능성이 높은 임채빈이 출전하면 할수록 승수를 쌓을수록 아무래도 경륜의 새 역사가 씌어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임채빈이 정종진과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갈 것이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임채빈 입장에서는 수성팀 류재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용범과도 연합이 가능하죠. 임채빈이 박용범을 결승전에서 적극적으로 협공은 펼쳐 나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구팀 대구 경기장이 보수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수성팀 선수들이 대구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고 부산에서 훈련했습니다. 부산에서 훈련하면서 박용범이 수성팀의 훈련에 함께 했어요. 여름 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절친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경기에서는 박용범을 적극적으로 챙겨주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결승전에서는 아무래도 박용범을 챙겨 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이래저래 도움은 줄 것 같습니다. 과연 임채빈이 정종진을 떨궈내면서까지 류재를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편성 잘 보면 딱히 주드럭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설령 1번이 6번을 챙겨준다 하더라도 정종진이 오면 류재열은 자리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4번, 6번으로 자리 잡거나, 임채빈 앞선에서 딱히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류재열이 희생을 하는 거죠. 임채빈이 정종진을 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7번이라든지 3번이 타종전으로 4번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종진이 6개월 제재를 받고 출전하고 있죠. 한 회차, 이제 2회차 출전하고 있는데, 임채빈을 너무나 빨리 만났습니다. 정종진이 좀 더 우승을 찾아 나가고 경주감이 올랐을 때 임채빈을 만났었더라면 아무래도 더 좋은 빅게임이 형성될 것 같은데, 뭐가 그래 급했는지 2회차 만에 정종진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임채빈하고 정종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륜의 최고 빅카드인데 너무나 빨리 써버렸어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좀 더 아껴 써야 됐을 것 같은데 너무나 빨리 빅카드를 소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임채빈하고 정종진 만났기 때문에 타협점 찾아 나가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정종진 몸은 올라왔어요. 한데
액면상 시속적인 면에서 임채빈을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2연승 달성하기 위해서 53연승 달성하기 위해서 정종진을 확실하게 누르고 갈 필요가 있죠. 1번과 6번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싸워서 좋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임채빈이라는 점에서 정종진을 인정하고 힘을 쓰면 정종진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따기는 좀 버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 4번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6개월의 도끼를 품고 출전하고 있는 정종진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자체 류지아를 앞에 두거나 류지아를 챙겨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정종진도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요일 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임채빈의 52연승이 좌절이 되게 된다면 정종진 머리밖에 없죠. 정종진이 머리치면 정지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현이 머리치면 후면에서 날라올 박용범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4-7입니다. 4-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임채빈의 52연승을 정종진이 깨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1-4가 경제 중심이라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1번, 6번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격렬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또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뭐 핸드폰으로도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